반에 반. 진짜 이거 이렇게 떠먹여줘. 노동 22년 10월 23일 때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저면관수 요령, 그 다음에 어저께 집에서는 칼슘을 줬다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양제 보조 10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일반적으로 키우실 때 분갈이만 잘 하셔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키우다 보면 분갈이 타이밍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더 탱탱하고 병해도 예방이 되고, 그런 개념에서 관리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필요하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판매자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권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면관수의 팁이, 저면관수가 뭐가 팁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몇 달 전에 질문을 하신 분이 어떤 영상이나 무슨 자료 공부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저면관수를 하게 되면 토양에 다육식물에 생기는 병증, 그 물음병, 물러서 죽이는 그 세균성 질환, 제가 또 곰팡이성 질환 말씀드렸죠. 지하부 줄기 썩은 병 등 걔네가 이제 물로 이동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주면 맞고 튀겨도 감염이 돼요.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장은 요즘에 거의 다 저면관수 재배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은 사실은 없는 거고, 키우는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병이 다 도냐? 또 그건 아닌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농장을 가다 보면 실제로 드문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과연 그게 물에 의한 전파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고, 그럼 이론상은 토양전염병 같은 경우는 물로 이동이 된다는 거는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공부를 이제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면관수 할 때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대. 담그고 버리고 다시 해야 된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궜다가 얘 끝나고 버리고 다시, 근데 그거를 못하죠? 못해. 과연 그게, 아무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팁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칼슘의 올바른 활용 방법,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는 지금 하우스 기준에서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했으니까, 집에서 이게 지금 삽목판에 구멍 없는 저면관수용 삽목판인데, 여기 이제 6리터가 들어갔고요. 제가 총 8리터, 2리터로 더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좀 있으면 겨울에 이제 시작점이라 조금 더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MG보다는 17을 선택했고요. 제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어디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이맘때는 이게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고, 보시면은 제가 쫌매놨죠. 가루라서 수분을 빨아먹는 경향이 있고, 사용 후에 다시 쫌매서 이 락앤락 몇 년 갑니다. 몇 년 가요. 그래서 여기에 봉지 열어놓고,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스푼, 이게 2g이에요. 2g인데, 얘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저으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가루다 보니까 되게 안 녹는 건 아닌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팁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2리터에다가 물을 만땅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보이나? 물을 만땅이 아니고 반에 반, 그 정도. 반에 반 좀 안 되게? 좀 맞나? 여기다가 8리터니까 총 8g. 한번 딱 뜨면 요 정도가 2예요. 하나.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좀 많아도 돼요. 여기에 산소분 더 넣을게요.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면 8g에 한 10g 넣은 것 같아. 10g 정도. 다시 좀 매놓고. 그리고 이 17 애닙 시리즈 장점이요, 칼슘도 칼슘이지만 다량 연소가 있어서 여기다가 특별한 영양 그거 없어도 돼요. 얘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돼. 적어도 취미인 기준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양은 다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 가끔씩 성장기 때 활용하시면 좋아. 저는 이거를 지금 하우스는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에 한번 가볍게 해줄 거고요. 집은 어저께 끝낸 거죠. 완전히 담궈버렸죠. 보시면 그 저면의 수준이 아니라 위에 이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게 완전히 얘를 담궈버린 거죠. 그 이유는 물을 줄 때 제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 거예요. 한 거고, 칼슘은 잎에다도 주면 도움이 되니까 그냥 하는 김에 완전히 담가버렸어.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둥둥 뜰 수는 있죠. 근데 그거 감안하고 그냥 담근 겁니다. 하고 다시 나긋나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오래 써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지금 8리터 8g 10g을 넣었죠. 원래 이제 8g. 뚜껑이 어디 갔냐? 없네. 물을 만땅 넣어서 가루를 넣어버리면 이게 잘 안 녹을 거 아니에요. 반에 반. 진짜 이거 이렇게 떠먹여줘. 아, 저 까먹었다. 아, 까먹었어. 여기다가 뮤스막을 넣어주면 더 좋아요. 특히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 거리대라든가 확실히 이게 확산이 잘 되니까 잘 말라. 흡수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럼 지금 8리터 기준으로 했으니까 10리터에 약 2ml가 들어가니까 그냥 2ml 넣을게요. 포이드로 2니까 숫자 2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자재방이 있어요. 실리콘 스포이드라 유리 안 녹아요. 되게 오래가 수년을 써.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지금 딱 2mm 이게 나오지? 내 팔에 가렸나 여태? 오씨, 이렇게 해야 되나? 2mm예요. 물로 완전히 헹궈 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혹시나 이번에 부족하면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떠먹여주는 고품격 다육 EBS 방송.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막을 넣고 있습니다.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면 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거품이 확실히 더 잘 나죠. 정균 확산 침투 약칠 때도 섞고 훨씬 더 잘 녹아. 쉐킷 이 새끼 저 새끼 귀새끼 이 새끼 쉐킷 해놓고 조금 더 녹여셔도 돼. 지금은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치킨 먹으러 가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6리터 들어갔죠. 총 8리터를 넣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은 요만큼 보면은 8리터가 다 안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2리터 만땅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자, 2리터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 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칼슘의 보충에 칼슘 12의 목적은 저는 물도 주는 날이 됐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 추우니까 조금 더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슘뿐만 아니라 다량 원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 성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종합 영양제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래서 NA17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도 살살 좀 저어주시면 좋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팁, 오늘 말씀드릴 내용. 아까 그 질문에서 물로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 버리고 하나 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 가지고. 물론 물을 다 빨아먹어서 새로 채워야 된다면야 뭐 바꿔도 되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샘플을 제가 한번 골라 볼게요. 먼저 막가는 놈이 있나? 여기 좀 찌들하고 잠깐만 여기 이 러브가 좀 많이 말랐고 그렇게 많이 마른 게 없는데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준비했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 먼저
저면관수의 장점이라 하면 제가 그랬죠. 비를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 우리가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 그 물길도 있고 소량의 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흠뻑 줬다가 한들 저처럼 무식하게 안 주면 요 안에 한 30~40%는 안 묻을 수가 있어요. 많게는 50% 이상 이렇게 부어주면 요 부어준 만큼만 쪽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더기를 많이 넣죠. 뭐 마사나 사냐초나 웨스라이트나 그런 건더기를 많이 넣기 때문에 오히려 공극이 더 많으니까 물은 직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탈수 또는 영양보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식물이 작아져, 외성화돼. 그럴 때 가끔씩 저면가수를 해주면 말 그대로 전체 뿌리에 물을 먹게 되니, 영양도 먹게 되니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단점, 아까 그 질문하신 대로 그런 병이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추가로 하나 더, 제가 그때 지하부 깍지 친구 설명 드릴 때 얘네들이 뿌리 끝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깍지 친구들이 뿌리 끝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가 저면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질질질 여기 셀까요 안 셀까요? 빠져나오겠죠. 그러다가 찬방찬방 하면서 이렇게 담그다 보면, 그러면 그 깍지 친구라든가 그런 깍지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이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저면관수가 단점이라면 굳이, 물론 그거는 최악의 상황인데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고 농장에서도 깍지 친구나 깍지나 발생하는 거 보면 바람의 방향 팬, 그 다음에 저면 다이 그런 게 조금 많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 우리가 집에서 키핑장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거리에서 키우다가 아까도 그 손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 저면을 하실 때 어떤 순서로 먼저 합니까? 자, 요 러운데 사진상에 화면상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좀 말라 있어요. 탈수가 좀 된 상태고, 동일한 조건에서 키웠어도 탈수가 된 상태고, 탈수가 된 거는 제가 왼쪽으로 빼놓을게요. 요 수연, 얘는 썩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화분이 좀 작아서 그래요. 그래도 얘도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요 릴리 패드, 얘도 지금 조금 꼬질꼬질해요. 살이 좀 없어. 근데 뭐 잎은 지금 이 안에서 제가 억지로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집에서 키우실 때 많이 마르고 여태 물을 줘도 잘 안 펴진 애들, 이상하다 얘는 분갈이도 해줬는데 충분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애가 왜 자리를 못 잡지? 그런 애들을 말씀을 비교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난히 이상하게 빨간 게 오래 가는 애들, 지금도 비유를 한 것이지 얘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키우시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아담인데 같이 심어 놓은 거예요. 같이 심어 놨는데 왼쪽은 탱탱하고 오른쪽은 이쁜데 색감이 진하죠. 그죠? 탱탱한 거 오른쪽, 색감이 아까 좀 빨간 거 요거 왼쪽 갑니다. 요 집시금은 탱탱해요. 일로 가고, 아이씨 몇 개 더 놔야 되겠다. 자, 얘 핑클로 위에도 탱탱해요. 탱탱한 거 오른쪽. 여기 뭐야 이거, 얘 뭐지? 페리도트인가? 얘도 탱탱해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왼쪽에 삐리리 아주 이쁜 거, 유달리 이쁜 거, 그 다음에 좀 중간 말랑거리는 거, 그런 애들을 빼놨고, 오른쪽은 탱탱한 애들을 빼놨어요. 그러면 순서를 대부분 아까도 손님한테 물어봤지만 어떤 것 같아? 사람 심리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애들이 밖에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10명이 딱 왔어. 밥 먹으려고. 그런데 삐리리하고 힘이 없는 애가 있어요. 배가 워낙 고픈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배고픈 애 먼저 주죠. 너 1번으로 서. 그래서 배고픈 애가 먼저 들어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면관수를 할 때 집에서 키울 때 많이 말라있는 애들 먼저 들어가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먼저 배고픈 애들을 목을 더 축여주고 싶은 거죠. 밥을 더 먹게 하고 싶은 거죠. 먼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탱탱한 것들이 들어가죠. 들어가든가 아니면 얘네가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여기에서 빠져나가죠. 저면관수 시간은 제가 어제 좀 있으면 날이 쌀쌀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담갔는데 3분에서 마찬가지로 5분만 했어요. 너무 많이는 안 하고, 뭐 그 정도도 흠뻑 젖은 거니까. 근데 봄, 가을에는 좀 오래 담그셔도 상관없어요. 뭐 하루 이상 담그셔도 뭐 상관없어요. 정상적인 식물이라면 그래요. 충분히 담그고 빼냅니다. 이렇게 빼냈죠. 자, 삐리리한 애들, 말랑말랑한 애들, 물 못 먹은 애들 먼저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 건강한 애들. 어차피 주는 거, 뭐 되게 탱탱한 거 안 줄 수도 있지만 중간 애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저면관수 팁 어떤 연결이 될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 과정을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는 거냐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자, 처음으로 다시 가서 물을 타던 칼슘을 넣던 약물을 넣던, 일단 첫 번째는 탱탱하고 건강한 애들 먼저 담궈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양전염병, 그런 병은 물을 따라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확률적으로 탱탱한 애들의 깍지벌레가 더 있을 확률이 많아요?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많을까요? 뿌리가 손상이 병에 감염이 되거나 깍지벌레가 뿌리를 뜯어 먹거나 줄기를 뜯어 먹거나 그런 게 확률적으로 많을까요? 삐리리한 애들이 더 많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죠. 제가 원리를 이해하시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토양전염병, 그거는 물러지는 그런 병의 증세가 물에서도 전파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버리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우선순위를 삐리리한 거는, 물이 고픈 거는 확률상 병에, 충해에 걸려 있을 확률을 배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지 마시고 물로 감염이 돼 그런 고민은 접어두시고 건강한 애들, 내가 봤을 때 건강한 애들부터 먼저 저면을 시켜준 다음에 얘네들이 충분히 샤워를 시키든가 하루를 담그든가 이틀을 담그든가 30분을 담그든가 하신 다음에 빠져나간 뒤에 다 끝내놓고 뭔가 수상하거나 삐리리한 애들을 담궈 놓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거 팁. 여기에 기타 이제 조금 더 공부 더 하신 분들은 사장님 그러면 살균제를 타도 좋겠네요. 좋아요. 좋은데 살균제를 탈 때도 마찬가지. 그게 의심이 된다면 타는 것도 마찬가지. 순서는 약물을 탔어도 똑같이 건강한 거 먼저 한다. 저기 목욕탕 들어가는데 무좀 걸린 친구가 먼저 발 담가봐. 그쵸? 근데 우리는 몰라. 모르는데 전부 다 목욕탕 가갖고 딱 나왔는데 전부 다 무좀이 걸려 있어. 말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놈 들어가기 전에 안 걸린 애 먼저 들어갔다가 씻고 나오고 걸린 애는 나중에 들어가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뭐 저기 그 예를 들은 건 말이 안 되는 건 예 같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너무 고민 없이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삐리리부터 담그지 말고 탱탱한 거부터 담근다. 됐죠? 끝. 한 김에 담궈야지. 얘네는 너무 탱탱하고 요것도 원래 탱탱해요. 정상인데 지금 여기 왜 심어놓은 것 중에서 조금 의심이 갈 만한 건 없네. 아무튼 가끔 칼슘이라든가 그 활용하시면 좋아요.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왜 하겠어? 하면 좋으니까 하는 거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소세지가 왕천파닭 사준다고. 뭐 그래봤자 일찍 들어가 또 8시네.